네, 안녕하세요. 실리콘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투가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 추세를 이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얘는 조정이 좀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뭐 4만원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줬는데, 이 4만원 구간이 어디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앞전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앞전에 이런 곳에서 이제 매물대를 한번 형성해 놨던 그런 구간들이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물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승세를 한번 만들어줬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이런 추세를 다시 한번 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 것이냐? 뭐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왔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이런 상승을 시키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즉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 한 번 더 걸쳐져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기관이 매도하는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됐다. 뭐 외인들은 매수하는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다시금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외인이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계속 단기적인 움직임을 외인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매수가 매도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수 쪽에서는 한국투자, 네이처투자, 뭐 DB, 미래에셋, 토스, 큐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도 메리츠, KB증권, 신한투자, JP모건, 뭐 IM증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나주고 있죠. 매수 쪽에서는 이제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이 더 강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도 쪽에서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국투자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 줄 때 딱 들어와 줬고 그 이후로 상승이 다시 좀 나오니까 매도하는 움직임 그러다가 다시 이번 상승에서는 또 들어와 주는 움직임 좀 보여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NH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여기 조정의 흐름이 강해지다 보니까 확 들어왔다가 상승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해 줬다.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의 흐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D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더 뚜렷했고, 미래에셋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토스도 얘네들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쭉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KB증권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주다가 지금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신한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의 흐름에서 매수를 해주다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JP모건도 마찬가지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상승하니까 매도하는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관은 뭐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매수했다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조정받을 때 매수했다가
상승하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다시 한번 느껴졌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중의 흐름이 나올 때 기관이 좀 매수해주는 움직임 좀 보여줄 때 우리는 같이 매수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이런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또다시 매수를 같이 하면 된다. 즉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좀 같이 해주면은 완전히 베스트고, 뭐 기관만이라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이런 구간에서 쭉 매수를 해왔던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볼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는 움직임, 매도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렇게 기관의 움직임과 외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다. 어디냐라는 건데, 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하고, 자,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호들은 뭔지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파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 신호, 파란색 신호 이런 신호들과 함께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실리콘2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다시 실리콘투 얘기해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고, 자, 웨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다가 상승시키면은 한 어디까지 상승시킬 것인지 그런 목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이 목표가라는 게 얘네들이 매도할 만한 구간을 미리미리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돌려서 살펴보면은 얘네들 뭐 6만 원 구간도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인데, 자, 여기서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하면서 N자 반등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했다가 또 상승하면은 또 다시 N자 반등이 이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를 우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을 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우선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실리콘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까? 이 화장품 관련 주들, 얘네들이 과연 어딜마나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실리콘투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자, 다른 화장품주인 APR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구간에서 자 25만 원까지 5배가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SMCG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9,000원까지 이것도 이제 3배 가까운, 3배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원 구간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24만 원 구간까지 이제 2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뭐 2배에서 뭐 많게는 5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중간값이나 한 3배 정도, 3.5배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구간에서 반등해서 2배 정도 한다면은 이제 9만 원 구간이죠. 그리고 이 반등이 나왔던 25,000원 구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3배 정도 생각하면은 뭐 75,000원 구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 뭐 7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높게 잡아서 9만 원 중간을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를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우선 이 구간에서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9만 원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갈 것이고, 여기서 더 못 가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나서 우리 수익 챙긴 다음에 밑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이 9만 원으로 잡고 좀 끌고 가보고,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이런 변수가 나타날 경우라면은 무조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이제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에 앉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뭐라 했죠? 자, 매수 구간이다 라고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